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울진의 한울원전 5호기에서 어제 원자로 냉각제 펌프가 멈춰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각제 펌프는 원전의 핵심적인 안전 설비인데요. 2년 전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1시 26분쯤 울진 한울원전 5호기가 자동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 중이던 한울 5호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4대 가운데 1대가 멈춰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냉각제 펌프는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로 원자로에 높은 열을 식히는 동시에 핵분열로 발생한 열을 증기 발생기로 전달하는 원전의 중요 안전 설비입니다. 이 부분 하나뿐이거든요. 강제적으로 돌려주는 게. 이게 사실은 발전소 성능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품이죠. 통상적으로는 잘 안 끊기거든요. 원전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냉각 장치이기 때문에 원전 외부 전원을 사용해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력 계통의 제어 이상으로 전원 차단기가 작동해 냉각제 펌프가 멈춰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부 전원이 그 냉각제 펌프를 작동시키는 전원인데 외부 전원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되면 외부 전원의 차단기 하나가 내려가 가지고 전원 전기가 끊긴 거예요. 한울원전에서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6호기 냉각제 펌프가 전원 공급 차단기가 작동해 멈췄습니다. 당시 원안위 조사 결과 원전 작업자가 전원 공급 차단기 전자카드를 잘못 교체해 벌어진 일로 밝혀졌습니다. 한수원은 해당 냉각제 펌프의 전기 단자함을 열어 부품의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사건 조사단을 파견해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산업재해에다 시민들의 공해 피해 속에서 나온 실적이어서 포스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잠정 발표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9조 2천억 원,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종전 최고치인 2008년 7조 2천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한 겁니다. 매출액도 76조 4천억 원으로 32% 증가했고 70조 원대 매출 역시 창사 이래 최초입니다. 특히 철강 부문의 별도 매출은 그룹 전체 매출의 52%, 영업이익은 72%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 제한 조치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높아진 데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신성장 사업군의 호조세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포스코의 역대 최대 실적 발표는 지역 경제의 청신호로 반길 일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주민들의 공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에서는 최근 4년간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기록적인 영업 실적 뒤에는 노동자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다며 안전대책을 수립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비하는 인력이 없다. 그리고 노후화된 설비에 투자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포스코가 얘기하는 거는 인력 충원이 없는 2인 1조라든지 또는 CCTV를 달고 일을 하라라는. 포스코의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이 노동자 안전과 공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독도 수중 생태계를 가상으로 체험할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현실에는 독도 내 큰 가재바위와 전차바위, 한반도 지형, 물골, 독립문바위, 군안바위 등 6곳에 여름철 수중 세계가 고해상도로 담겨 있습니다. 또 무리지어 헤엄치는 자리돔과 용치놀래기, 망성어 등의 어류와 대황을 비롯한 대형 해조숲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가상현실의 체험을 희망하는 교육기관 등에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독도수산연구센터에서 열리는 해양생물 사진 전시회에서도 체험 코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지방채 상환을 당초 목표보다 14년 앞당겨 지방채 제로 도시를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상환될 지방채는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0억 원의 지방채로 조기 상환에 따라 3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경주시 관리채무 부담 비율은 13.8%로 구미시 30.6%, 포항시 15.1%와 비교해 높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 청와대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시장은 대구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철우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메타버스 산단 건립 등 현안을 요청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장관,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기존의 시도지사 간담회와는 달리 법적 기구로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지방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의 국무회의라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초강력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 균형 발전의 실효성이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대구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한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누어서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메타버스 산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신공항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그다음에 민간공항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속히 매듭을 지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첫걸음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아 균형 성장을 통한 국가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전환의 기회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각 지자체가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어제 거푸집이 쓰러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시공사는 단순 사고라며 관할 구청에도 경찰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커다란 건물 구조물이 맥없이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구조물을 지지하는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여기 이제 카운터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그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넘어지는 소리. 이때 처음에 이제 깜짝 놀랐었죠. 쾅이나 펑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제 어제 낮 12시 반쯤 1층 필로티 구조물 외벽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높이 6m, 길이 30m 규모의 거푸집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전부터 분 강풍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다는 게 건설사의 설명입니다. 거푸집 해놓고 양생을 콘크리트 양생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힘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좀 심하게 바람이 불면 좀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사 측은 사고 사실을 소방과 경찰은 물론 관할 구미시청에조차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기본 골조에 피해가 없는 단순 사고였다는 겁니다. 구미시는 건물 현장이 붕괴된 것 같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사고 발생 2시간 뒤에야 현장에 나가 점검을 벌였습니다. 신고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았고요. 민원 전화는 참 한 2시. 구미시는 그제 해당 건설 현장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벌였지만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강화인데요. 구체적으로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제도, 그리고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발안제가 새로 시행됩니다. 경북도 의회와 시군의회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안동시 의회 의장이 의회에서 일할 직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의회 직원의 부서 이동, 승진, 징계 등의 모든 인사는 지자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직접 합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지방의원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관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3월에, 시군의회도 상반기 중에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됐고 주민발안, 주민감사 청구의 참여 연령은 18세로 낮췄습니다. 지방분권 2.0 시대를 맞이했지만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의회 사무국의 인원을 확대하거나 조직의 구성을 바꾸는 작업은 아직까지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이라든가 정원에 관한 것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지방의회의 수준을 스스로 끌어올리는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농어업인 전문 교육기관인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다음 달 4일까지 49개 교육과정에서 1,184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경작지가 경북 지역인 농어업인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나 시군 농업 담당 부서 등에서 입학원서를 받아 농어업인 증명서와 함께 위탁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지난 2007년에 출범해 지난해까지 23,17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디지털팜과 스마트 축산 등 16개 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습 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겨울방학 동안 도내 초등학생 1,141명에게 교과 보충 프로그램인 온교실 온배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3명에서 최대 10명까지 그룹을 짜서 신청하면 교사에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학습 코칭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